지난 주말 오랜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정말 알겠더라. 사람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바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였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축복이 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고통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 대부분이 사람으로 인한 상처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도 대부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9가지 독한 사람들과 꼭 만나야 할 8가지 귀한 사람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과 가까워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늘 분노하며 증오심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무언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삽니다. 날씨가 더워도 화내고 추워도 화냅니다. 버스가 늦어도 화내고 일찍 와도 화냅니다. 작은 일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남을 원망하며 삽니다. 특히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분노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분노가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어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분노한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모술수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항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고 진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돌려서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오해였네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A 앞에서는 A 편을 들고 B 앞에서는 B 편을 듭니다. 원칙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지만 결국 여러분을 이용할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에는 귀를 막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만 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만 대화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틀렸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야. 내 상황은 달라. 이런 식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일방적인 강요만 받게 됩니다. 서로 소통하며 발전하는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설교만 들어야 하고 여러분의 의견은 무시당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네 번째, 나쁜 일을 하고도 시치미를 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갑니다. 내가 오해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지내면 모든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성과가 나면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매우 힘듭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자신의 몫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떤 약속도, 어떤 계약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만나면 항상 누군가의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오늘은 A의 험담, 내일은 B의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진짜 문제 많아.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더 문제는 이들이 험담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의 험담도 하고 다닙니다. 오늘 함께 누군가를 험담하던 그 사람이 내일은 여러분을 험담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남을 험담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 익숙해지고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섯 번째,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관계를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오랜 친구도 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필요 없어지면 등을 돌립니다. 친구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를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면 친구들을 무시하고 돈이 없어지면 다시 연락합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옛 친구들을 부끄러워하고 지위가 내려가면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점입니다. A에게는 B의 나쁜 점을 말하고 B에게는 A의 나쁜 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친구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신만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7번째, 오만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만 잘난 줄 알고 남을 깔보며 삽니다. 학력, 재산, 지위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굽니다. 또한 이들은 베풀 줄 모르고 항상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지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식사할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이 내기를 기대하고 자신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선물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일방적입니다. 여러분만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합니다. 나눔과 배려가 없는 관계는 결국 여러분만 손해보는 관계가 됩니다. 8번째, 질투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친구가 성공하면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저런 걸 자랑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성공도 질투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성공해도 내가 키웠으니까 라고 하며 공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성공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면 별거 아니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기쁨도 행복도 반감시키는 사람들입니다. 9번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제력이 없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술, 돈, 권력, 이성에 휘둘려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도박에 빠져서 가족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술에 취해서 사고를 치거나 이성 문제로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술이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야. 유혹이 너무 컸어.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친구들에게 빌리고 갚지 않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이용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절제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럼 없는 사람을 만나세요. 지식과 인격이 함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 둘이 떨어져 있으면 그 지식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사람과 같아요. 요즘 보세요. 고학력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남을 모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매너와 예의가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두 번째, 꽃처럼 향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신선하고 좋을수록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하지만 향기를 잃으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품격 높은 사람은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주변을 밝게 만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품격을 잃으면 비난과 멸시만 남죠. 품격 높은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면의 품격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의연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뒤끝이 깨끗하고 산뜻한 사람을 만나세요. 이런 사람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존재였어요. 반대로 더러운 뒤끝을 가진 사람은 후회와 함께 살아갑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게 되죠.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뒤끝이 산뜻한 사람은 절대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없어야 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은 남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환영받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없어야 할 사람은 정말 없는 게 좋습니다.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해요. 다섯 번째, 부정함이 없어 당당한 사람을 만나세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배움이 많든 적든 사람다운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들, 죄책감도 없어요. 사람다워야 진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했다고 다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려면 부정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바르게 하는데 힘써야 해요. 그러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한 것이 전혀 없어서 어떤 일을 해도 당당해요. 여섯 번째,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요. 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일도 열심히 해냅니다. 실패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아요. 다시 도전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에 대한 책임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시선만 의식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주저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신에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발휘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죠. 7번째, 말을 아끼는 사람을 만나세요. 말 한마디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이자 소통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말 실수를 가볍게 여깁니다. 말 실수는 이미지를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인생 전체를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려요. 평생 후회하게 만들죠. 지위나 학식이 높아도 말 실수를 하면 이미지가 깎입니다. 반대로 말에 교양이 넘치면 품격이 느껴져요.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말을 최대한 아껴야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가면서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세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8번째,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세요. 자신만 말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식과 경험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줘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자신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갇혀 있어요.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자신의 가치도 떨어져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분별하고 그만두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요. 악한 행위를 보면 근심할 줄 알고 남의 덕을 칭찬할 줄 압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죠. 셋째,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공포심을 주지 않고 조용히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넷째, 유익한 일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어려움에서 구해줍니다. 함께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런 모든 특징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과 남에게 해만 끼칩니다. 동정과 연민의 마음만 들게 해요.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사귀어서도 안 됩니다.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되죠.
한마디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인내와 자비로만 대하면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길을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사람을 사귀려면 동등한 사람이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사귀세요. 그래야 인생에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람 곁에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죠. 이제 우리 행동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 후회가 뒤따른다면 그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쓰라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에도 전혀 후회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 행동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의 결과로 더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지만 작은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큰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죠. 이것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50대를 넘어서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낼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 가죠. 하지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줘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 질적으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분노하고 증오심을 품은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가능한 한 관계를 맺지 마세요.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의 특징입니다.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럼 없는 사람, 품격과 향기가 있는 사람, 뒤끝이 깨끗하고 산뜻한 사람,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은 사람, 부정함이 없어 당당한 사람, 말을 아끼고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서로에게 진실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해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모여듭니다. 향기로운 꽃이 되어야 나비들이 찾아오는 법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진실되게 행동하세요.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인생은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져요.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여러분께 이런 지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매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